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1월 14일 일요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호 경마에서도 강민이 노리는 관리 마필들, 고배당 승부 마필들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권에 헛바람을 부는 불안한 인기마 또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략합니다.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전반부의 5경주가 좀 현장감을 살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5경주까지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5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자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곡선마 입군 10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마 더 지존입니다. 자, 오늘은 편성을 너무나 허접하게 만났기 때문에 도무지 꺾고 배팅할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지만은 강민이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10월 22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거거든요. 계속 비비다가 깨졌잖아요. 근데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전개 상황이 정말 불안하게 본 거예요. 1300 첫거리 도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기본 사이즈 좋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편성에서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마 더 지존을 충마로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에서 너무나 허접한 상대들, 한마디로 똥말들 경주다 보니까 능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인기바로 팔릴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안쪽에 2번마 스피드 황룡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다고 해서 인기바로 팔 텐데 강민은 이거 세게 보지 않습니다. 전개가 그려지질 않아요. 11월 24일 경주 주행심사 때 걸음을 보면 뭐 실점처럼 두들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선의권에 붙었다가 마지막 끝걸음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2번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바마 인조이 마이쇼도 이제부터는 좀 승부 타이밍을 주목해야 될 마필이고요. 외곽에는 11번마 가자가자가 오늘은 편성상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7월 22일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보여주는 액면은 뭐 전혀 없죠. 근데 휴양 공백이 길어지고 12월 22일 주행심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게 외곽 선입 전개를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1번 가자가자가 거의 뭐 안 팔릴 분위기죠. 게이트도 외곽으로 빌려있고. 하지만 11번 가자가자는 지금 편성상 1번마 더 지존을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다 변마기 때문에 배당 가치는 충분하다. 11번 가자가자를 기본 막건으로 공략합니다. 1번마 더 지존은 축이에요. 1번 놓고 후차권에서 11번 가자가자의 배당 막건을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곡선마 입군 13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성입니다. 강축마가 없는 낙타전이에요. 당일 배당판도 중구난방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 주목하는 마필이 5번마 에이스 켄트예요. 자, 이 마필은 10월 13일 경주에서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죠. 한 3위권 쫓아가면서 안쪽을 파고 들어갔는데 모래의 반응도 나쁘진 않았고 결승선에서는 그냥 붙들 것만 들어가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11월 12일 날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는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어요.
배당판 바람을 상당히 많이 불었지만은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에이스 켄트도 물론 좀 검증이 될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상대마가 너무 강했잖아요. 이 하이비트니 뭐 시티 엔젤이니 뭐 이런 마필들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안쪽에서 갇히는 전개를 조심스럽게 봤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깨졌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쳐졌다가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봤는데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은 13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앞선의 갈마필이 발빠른 마필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뭐 8번마 매니스마트나 2번마 내각 끝판왕 정도가 앞선을 갈 텐데 이 1300m 경주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고 판단되죠. 결국 5번마 에이스 켄트, 5번마 에이스 켄트가 선전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마 백두의 태양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의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4번 백두의 태양도 상당한 인기 몰이가 예상이 되고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내각 끝판왕이 넉넉한 지구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2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11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초반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붙들고 내주고 쫓아가면서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을 마쳤거든요. 직전 경주도 선행을 가려는 의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오히려 견제가 들어가지 않는 선행이면 2번마 내각 끝판왕 같은 마필이 앞장 버티기가 가능한 최대의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량 조건도 좋고요. 5번마 에이스 켄트를 놓고요. 5번 에이스 켄트를 놓고 2번마 내각 끝판왕, 4번마 백두의 태양. 뭐 기본 막고는 5 놓고 배당마로서는 2번 그리고 인기마로서는 4번마 백두의 태양. 5번마 에이스 켄트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이런 경주가 또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퍼스트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마필의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상대 마필들이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착순권에 꾸준하게 들고 있는 8번마 퍼스트퀸 이런 마필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거든요. 자, 근데 8번마 퍼스트퀸은 여기서 정말 좀 조심스러운 인기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10월 21일 경주에서 1300m를 떴을 때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에 재결에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유승환 기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보다 결승선에서 탄력이 나오질 않더라. 다음에는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6일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거든요. 근데 경주 거리를 줄여도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 다시 1300으로 경주 거리를 늘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마로 팔려요. 하지만 1300짜리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편성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봐주면 받치는 막건 가는데요. 강민이 이번 3경주를 어쩌면 이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가면 8번마 퍼스키는 웬만하면 접어두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이 불안하기 때문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차라리 이 4번마 제주 흑선은 1400m가 유리한 조건이다. 인기마 중에는 오히려 4번마 제주의 흑선이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있어요. 김정준 기수라서 덜 팔리면 4번 제주 흑선은 실전 막건 주목하시고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7번마 천윤, 7번마 천윤이죠. 직전에 인기 순위가 9위였습니까? 인기 순위 9위였을 때 강민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다가 아쉽게 사착에 머물렀는데 착차는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11월 26일도 보면은 앞선에서 그냥 선행 선입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죠. 문정근 기수라서 좀 덜 팔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정근 기수가
2018년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주에도 그 뭡니까? 그 춘향입니까? 춘향? 춘향이라는 마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어요. 럭키 춘향이죠. 럭키 춘향. 럭키 춘향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작년에 문정균 기수가 13승인가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데뷔 첫 주에 벌써 1승하고 또 일요일 경마에 또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을 들어왔는데 그만큼 문정균 기수가 올해는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 상승세를 꺾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7번마 천윤. 7번 천윤은 최근 복귀도 잡혀 있고 또 기승 기수에 대한 강력한 승부 의지까지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7번마 천윤은 이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2번마 퍼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인기마적인 4번마 흑선, 제주 흑선 그리고 7번마 천윤 고배당으로선 7번마 천윤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혹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일단 인기 마필들도 뭐 쉽게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안쪽에 2번 한성퀸이나 7번마 체프레이스, 10번마 스위틀리 휴머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로 팔릴 거고요. 뭐 6번마 명품보배 같은 마필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 텐데요. 명품보배는 11월 19일 경주에서 자력 2착을 차지했을 때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직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의외로 무기력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최적 성계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경주거리를 극복을 못하더라. 오늘은 1300m이기 때문에 6번마 명품보배는 인기마로 팔려도 조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2번마 한성퀸이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여기선 선행 승부도 가능하지만은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쫓아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직전 경주도 뭐 착차 없이 뭉쳐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뭐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10번은 스위틀리 휴머는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약하진 않았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게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필은 11월 18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는데 그때는 착지불량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대로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 부드럽게 나와서 외곽 선입을 들어가면서 1300에서 끝걸음 탈리기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어요. 10번마 스위틀리 휴머 아마 이게 머리로 가겠네요. 10번마 스위틀리 휴머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7번마 체프레이스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선행이죠. 2번마 한성퀸 말고는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만 없어요. 아라비아 공주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라서 선행을 추라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요. 7번 체프레이스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배당마로서는요. 이 9번마 프리모를 강민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 모마가 깍쟁이잖아요. 깍쟁이. 이 김철 마주의 마필이었죠. 그러니까 그 깍쟁이의 자마예요. 마주도 프리모도 마주가 김철 마주인데요. 이 마필은 10월 21일 경주를 보면 그때 중속으로 선행을 뽑아 놨었어요. 그러면서 끝걸음은 살짝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날은 인기마로 팔렸는데 시장체 기수가 그냥 스타트부터 붙들고 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재결에 불려가서 너 왜 말 그따위로 탔냐 했더니 너무 심하게 끄는 악벽이 있어서 좀 그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행 습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딱 그렇게 탄 거죠. 처음에 앞선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붙들고 타면서 한 3열 외곽을 크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살아나는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9번마 프리모는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 또 최근 복귀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승군전이라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쏴먹기 좋아하는 기수 또 마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번마 프리모는 강민이 계속해서 좀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프리모는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또 몇몇 고배당 관심 마필이 있어요. 뭐 5번마 개척자 같은 마필도 이제부터는 타이밍을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거나 인기마 중에는 10번마 스위틀 휴머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배당마로서는 9번마 프리모까지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예요. 이 3번마 스토미 매직, 4번마 백년손님, 5번마 천년동안도, 8번마 최강블릿, 이렇게 4마리의 싸움으로 봅니다. 1번마 이시대 영광이라는 마필도 강민이 여러 번 좀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이제는 거의 뭐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3번, 4번, 5번, 8번 이렇게 4마리 싸움인데 일단 외곽에는 8번만 최강블릿이 최근 상승세가 좋아서 깜빡이로 가겠죠. 하지만 이 마필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마필은 좀 인기마로 팔리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6번만 달콤한 인생도 계속해서 좀 째려보는 마필이죠. 강민 요거 작년 4월 달에 115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려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거는 좀 현장까지 강민 좀 고민하겠고요. 3번마 스토미 매직은 10월 29일 경주에서 16.2배짜리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요. 이건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4번마 백년손님이 감량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이 마필은 11월 17일 경주에서 전진구 같하고 2착을 들어갔을 때 그때 51kg 감량 조건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부담증이 늘어나니까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감량 기술, 체응경 기술 태웠습니다만 여전히 56kg는 조금 높은 부담 중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면 좀 과도하게 인기에 주춤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는 거죠. 오히려 이 안정적인 전력에서는 5번마 천년동안도 5번 천년동안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12월 1일 경주에서는 순군전이었기 때문에 대충 탐색을 한 거고 직전에는 1300 첫거리에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선행서립이 다 되죠. 5번마 천년동안도가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기본 막고는 5번 놓고 3번, 4번, 5 놓고 3번, 4번은 기본 막권이고요. 인기마 중에 8번마 최강블릿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6번마 달콤한 인생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입니다. 얼핏 봐서는 인기마 싸움처럼 좀 꼬시는 경주예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요. 확실하게 미코 때릴 만한 인기마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나오는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빅토리스타가 페로비치 안장이에요.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액면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승군전 아니겠습니까? 1300m 거리 경험은 했습니다만 적응은 못했죠. 10월 29일 경주에서 이게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된 건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주 인기마로 팔린 거거든요. 근데 1300m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의외로 무기력한 거예요. 이런 마필 3착으로 승부한 이런 마필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번마 소비뇽이라는 마필이 김영훈 기수 안장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팔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도 마지막 끝걸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1300m 다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11월 12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 선행선입으로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없다 보니까 앞선에서 끝난 거죠. 직전 경주는 앞선에 붙지 못하니까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11월 12일 경주처럼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의외로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번마 소비뇽도 여기서 뭐 깜빡이로 가겠습니다만은 깜빡이로 팔리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7번마 두루가
박태준 기수가 안정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 과천 경마장에서 가장 핫한 기수가 박태준 기수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인기마도 잘 끌고 들어오지만은 특히 비인기마 추인마를 많이 끌고 들어오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7번마 두루가는 9월 30일 경주도 딱 그렇게 탄 거죠. 이 박태준 기수가 그 전에 8월 12일 경주에서 걸음을 살짝 재봤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경주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강민이 와와 여장보를 충마로 놓고 59.3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300이에요. 다만 발주 대세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에서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7번 두루가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 여러 마리 있어요. 일단 4번마 서울의 별. 4번마 서울의 별은 오늘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11월 4일 경주에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결승선에서 먼저 치고 나섰죠. 그리고 대가리를 쳤는데 그때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여력감도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승군전이었고 앞선이 빠르다 보니까 의지 자체가 없었죠. 그냥 뒤에서 붙들고 놀았던 마필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죠. 뭐 9번마 최고의 최고 같은 마필도 예전에 또 강민이 두둑한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직전 경주도 뭐 여기저기 간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사실. 근데 강민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거리가 짧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1300m에서 끈기를 보였어요. 그래서 9번 최고의 최고 같은 마필도 관심권으로 가고요.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을 과신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오늘 중계 레이스가 이런 편성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영광의 보스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연투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꼭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근데 13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1300m에 대한 검증은 분명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 3번마 우주정벌이라는 마필이 오늘은 출전주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직전에 1600m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300이죠. 그래서 3번 우주정벌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여기서는 좀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5번마 아이마델이 2억원짜리 비싼 마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걸음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은 없어요. 자, 이 마필은 그 마이데이, 예전에 서울 경마장에서 잘 떴던 그 마이데이가 있었죠. 그 마이데이의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 잠재 능력이 있어요. 더 뛸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마 아이마델이 최근에 졸전이라도 계속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마 슈퍼트레인이라는 마필은 11월 17일 경기에서 뭐 4.5배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면요, 쫓아가다가 좀 전개 상황이 제대로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봤는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딱 그렇게 깨진 거거든요. 자, 오늘 5경 기술 안제 교체가 되면서 무조건 강공은 필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믿고 갈 충마가 없죠. 그래서 강민이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는데요. 일단 3번마 우주정벌이나 5번마 아이마델이나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중계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호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만은 1번마 위닝인, 2번마 천지보배, 뭐 12번마 우락한 앞선에 갈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3마리 중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 없습니다. 1번마 위닝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작년 여름에
22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관리마필 아니겠습니까? 거리 적성이 너무 짧아요. 딱 1000m짜리입니다. 10월 22일 경주 1700에서 개바닥을 쓸어버렸고 11월 19일 날도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1300을 버텨내질 못했죠. 직전 경주는 1000m 선행을 가지 못하고도 끝걸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기본 사이즈 자체가 센 말은 아닙니다. 딱 1000m만 뛰는 마필인데 선두권 전개가 빡빡한 편성에서는 인기마로 팔려도 충마로 놓고 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번마 천지보배가 최근에 2연타를 때리고 있으면서 상승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오늘은 승군전입니다. 직전 경주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마 천지보배도 승군전엔 검증이 필요하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우라칸이라는 마필이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빠르게 선행을 장악하고 나섰는데 오늘 여기서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승군전의 직전보다는 초중반 페이스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12번 우라칸도 승군전에 못와도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마필 지금 팔리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는 한 5위권, 6위권 될 것 같은데요. 강민이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립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사연을 안고 가고 있는 마필.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팔려요. 안 팔리지만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 돼요. 놓고 때려야 되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팔리는 인기마를 다 못 믿기 때문에 인기마가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복병이 복병을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도 대박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경주는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지만은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결정 B형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마필이 4번마 블루 플래그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냥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을 했어요. 워낙 이 두 마리가 셌던 그 레이스죠. 그래서 4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중을 했고 데뷔전부터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앞방 뒷방이 다 있고요. 또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1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 경부대로 1군에서 잘 나갔던 마필이죠. 그 경부대로의 형제 마필입니다. 부마 모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잠재 능력도 충분하고 승군전이고 1600m 첫거리 도전이라도 강민은 여기선 또 놓고 사야 될 마필로 봅니다. 4번마 블루 플래그 아마 배당판의 머리로 가겠죠. 4번 블루 플래그를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 자, 후차권이 난타전이에요. 일단 1번마 최강 파워풀이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직전보다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거는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가 못하고 2번마 럭키 블레싱은 8월 6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마필입니다. 빠른 페이스는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2번 럭키 블레싱도 오늘 부담정 드러났고 7번마 US맨이 직전에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대가리를 치긴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 부담정이 늘어난 조건이고 이 마필도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마 블루 플래그를 놓고 지금 뭐 인기마들이 뭐 확신을 갖고 때릴 인기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후차권에서 좀 배당으로 엮어가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12번마 파크맨 12번 파크맨은 6월달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7.3배를 때려먹고 그 뒤로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하면서 계속 그 거세 변화를 강민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600m 경주거리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보여지죠.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상황인데 10번 파크맨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이 10번마 바다스타 10번마 바다스타도 직전 경주 3차까지 왔을 때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이 후차권에서 추입 싸움이 되면 10번마 바다스타의 막판 뚝심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강공 의지가 없었던 마필 이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마 블루 플래그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인기마를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배당권에서 10번마 바다스타와 12번 파크맨
이 두 마리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문성의 8번마 글로벌 라인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오늘은 상대 선행마가 없어요. 이 8번마 글로벌 라인이 너무나 편한 단독 선행입니다. 뭐 경주거리가 많이 늘었다면 인기마로 팔리는 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1300 직전보다 경주거리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필의 적정거리 1300입니다. 9월 9일 경주를 보면 선행하고 10마신의 압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8번마 글로벌 라인이 선행을 가는 그림에는 뭐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번마 글로벌 라인은 선행을 가는 글로벌 라인은 여기서는 뭐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공략해야죠.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립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후차권에서 인기마로 팔린 마필이 11번마 오케이킨이죠. 이 마필도 직전에 브리더스컵, 그 전에 10월 28일 과천시장배에 뛰었기 때문에 오늘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다만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8번마 글로벌 라인이 선행을 하면 그 뒤에 바짝 붙여갈 마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로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깜빡이로 팔리는데요. 이거는 전개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9번마 스마트 보베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기본 능력이 처지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이 부산 경마장에 있는 경쾌한 질주라는 마필, 예전에 정말 잘 됐던 마필 있잖아요. 그 경쾌한 질주의 형제마예요. 그래서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실전 막건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제가 정말 불안하게 깜빡이로 팔려서 불안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개 상황의 불안함이었어요. 일단 편하게 앞선을 가기가 어렵고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전개가 불안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인기마로 가겠죠. 8번 놓고 9번 11번 이 두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가겠는데, 8번 글로벌 라인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도 후착에서 인기마 팔리는 거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좀 배당이 엮일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3번마 슈퍼트릭이라는 마필이 1300 줄어든 경주거리 정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쪽을 잘 뽑았는데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12월 22일 날 이제 휴양 이후에 재검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좀 살짝 늦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1300 선입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5번마 몽골이란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6위였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그 51배짜리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고 몽골에 51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딱 3방 받치는 막건 없이 깔끔하게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몽골은 직전에 어쩌다 한번 노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거예요. 9월 2일 날도 고배당 노렸고 7월 30일 날도 노렸고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정말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거든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놓고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 있는 마필은 몽골이에요. 그래서 5번마 몽골도 게이트가 직전보다 좋아지진 못했습니다만은 안쪽에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8번마 글로벌 라인은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공략해야 될 인기마고요. 후차권에서는 오히려 배당마로 3번마 슈퍼트릭과 5번마 몽골 이 두 마리의 입상 가능성도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5번마 신스틸스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 이 8경주와 비슷해요. 8경주도 뭐 글로벌 라인이 강축으로 팔리는데 단독 선행에서 견제할 대상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산 중계 4경주도 5번마 신스틸스는 선행을 나서는 신스틸스는 여기서는 한 바퀴 잡아 돈다고 봐야 돼요. 직전에 1400 또 같은 그 김해시장배였죠. 10월 달인 김해시장배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개바닥을 쓸었습니다만은, 선행을 나섰을 때의 경주력을 보면 그 메이킹 승리를 이겼을 때의 그러니까 9월 달 경주를 보면 상당히 여력감이 많았거든요. 5번마 신스틸스, 5번 신스틸스는 여기서는 꺾을 수 없는 인기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해성스타 이게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승군전에서 조금 덜 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직전 경주도 축마 놓고 8.7배 압축 막건, 또 10월 15일 날도 축마 놓고 21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강하게 때려 먹었던, 적중을 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곽 게이트, 이거는 조금 인기 바로 팔리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외곽이라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은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페이스가 빠르잖아요. 뭐 신스테스가 끌고 가는 페이스인데 거기에 뭐 부처갈 마필이 뭐 늘해랑도 빠르고 또 뭐 퍼트킹 같은 것도 빠르고 뭐 메이킹 승리도 서둘러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10번마 해성스타는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 조심스럽게 봅니다. 2번마 메이킹 승리는 직전 경기에서 7배짜리를 적중했는데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예요. 요거는 배팅 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이 배당마로서는 이 4번마 응립여수라는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이게 직전 경주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정말 예상 상태 진짜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강민이 완전하게 그냥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1600 거리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줄어든 경주 거리가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고, 이 마체가 작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민감해요. 500g 줄어든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체가 작은 마필들에게는 정말 유리한 조건이에요. 500g, 단순하게 500g 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담량이 다르기 때문에 4번 응림여수는 여기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요거는 반드시 배당마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마 신스텔스 놓고 5번 놓고 가는데, 5번 놓고 2번 메이킹 승리, 4번 응림여수, 뭐 구멍수를 넓혀간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5 놓고 2번, 4번, 5 놓고 2번, 4번 두 방으로 압축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설픈 인기마,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는데요. 강민은 이번 8경주가 정말 대박 배당이 터지기 딱 좋은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로드킹, 문성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건 인기마로 팔려요. 이 로드킹 자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나머지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문성이가 조금 더 낫겠지, 문성기수를 태운 걸 보니까 승부는 이빠이 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 심리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4번마 로드킹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기본 자질이 센 말이 아닙니다. 이 마필 9월 30일 경기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어버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안 쓰는데 절대 안 된다고 꺾었어요. 그때 편성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11일 경주에서 결승선 추입하다가 진로가 막혔죠. 그러면서 끝걸음을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렸는데, 이런 마필은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가 못하고요.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많이 따라줘야 될 마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운트로이가 최근 보여준 액면 때문에 아마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11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11.7배짜리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또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거거든요. 오늘도 외곽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기도에 비해서 불안한 요소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로드킹, 11번 라운트로이, 뭐 이런 마필은 충막감이 아니에요. 두 마리 다 불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 여러 마리 있습니다. 강민의 음성 정보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어떤 놈을 노릴까 뭐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똥말이죠. 보여준 액면이 똥말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똥말이지만은 내용 있게 계속 안 간 거잖아요. 내용 있게 계속 안 가고 있는데 전적에서는 정말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마 인기도에서 거의 뭐 한 9위권, 10위권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민이 예전에 한번 고배당을 진하게 노렸다가 좀 아쉽게 놓쳤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복병마,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때려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강민이 최근에는 뭐 계속 팔리든지 말든지 계속 꺾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놓고 때릴 딱 그 조건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조지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 배당이 엮여서 들어가는 그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8번마 영웅불패 같은 마필이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 강민이 계속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총막감은 아니지만은 이미 31전을 뛰었어요. 그리고 우승이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 편성에서 정말 크게 대박이 터지면 18번마 영웅불패도 엮여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 10월 29일 경주도 보면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고 직전 경주도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내용이에요. 직전에 떴던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8번마 영웅불패, 강민이 놓고 때리는 충마에 8번마 영웅불패를 주력으로 갑니다. 복대복 막건이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999 승부가 돼요. 요즘 8경주는 시시하게 저배당 노리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 놓고 화끈한 배당을 공략하는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요. 1번마 후뭇, 2번마 화이트캐슬, 7번마 슈퍼매치. 직전에 같이 떠던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그림이죠. 7번마 슈퍼매치가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7번마 슈퍼매치가 직전에 이 화이트캐슬과 같이 떴던 그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이 화이트캐슬이 계속 끌렸어요. 한 3위권 쫓아가다가 막 선행마 외곽으로 막 끌리면서 선행을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계속 그렇게 심소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이트캐슬이 3차까지 버텨내는 끈기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어난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은 7번마 슈퍼매치보다는 2번마 화이트캐슬이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끌리는 악벽 때문에 역시 1800 경주 거리가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번마 후무시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상황인데 직전 경주도 정말 잘 타고 깨진 내용이 전부라고 보거든요. 외곽에는 9번마 뜨거운 함성은 10월 29일 경주에서 강민이 12.6배를 주력 막건, 압축 막건을 적중했습니다. 직전 승군전에도 현장 승부지가 분명했어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말씀드렸는데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어요.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이죠. 그래서 9번 뜨거운 함성도 인기도에서는 살짝 좀 비껴 이것도 어느 정도 인기바로 팔릴 것 같으네요. 보니까 한 인기 순위 한 3위권, 4위권 팔릴 것 같으네요. 9번 뜨거운 함성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강민이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들어가고 싶어요. 이 3번마 중앙신화입니다. 3번마 중앙신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의 부담량 늘어난 부분 그리고 또 2번마 화이트캐슬이 워낙 끄는 악벽이 심하다 보니까 자칫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3번마 중앙신화의 전개가 정말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3번마 중앙신화가 발주대시가 빠르지 못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예전에 입상했을 때 보면 앞선이 좀 무너지는 상황에서 좀 뚝심을 살려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초반 페이스가 느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고 갑니다. 서서히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3위권까지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더 나와요. 실전 배달을 분명히 보인 거죠. 다시 한번 적인 기수 다실바가 안장이 올라왔는데 직전보다 편성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승군전에서 덜 팔리면 3번마 중앙신화는 여기서는 아예 뭐 놓고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번마 중앙신화. 자, 관심 많은 3번마 중앙신화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이에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서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문제는 상대 마필이죠.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확실하게 중배당을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강축이 없이 고만고만하게 팔려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 1번마 햇빛 센세이션, 2번마 좋은 인연, 4번마 예상백승, 8번마 리드머니, 9번마 손오공, 이렇게 한 5마리 정도가 배당판에 인기마를 팔립니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마리 중에서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인기마 깜빡이도 있어요. 불안한 인기마를 뒤로 접어버리고 공략하기 때문에 중배당은 무조건 나와줍니다. 그리고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고배당을 좀 엮어서 때릴 마필이 한두 마리 정도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쌩쌩돌입니다. 자, 5번마 쌩쌩돌이. 제 마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11월 19일 경주에서 인기 10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자력 승부는 안 돼요. 하지만 언제든지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에서는 5번마 쌩쌩돌이의 막판 한 칼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강민이 조만간에 한번 터트릴 마필로 째려보고 있어요. 자, 이번 구경주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2마리는 완전하게 접어버리고 중배당 승부를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배당 막권까지 엮어서 때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입니다. 5번마 투데이, 5번마 투데이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직전보다 부담장 3.5kg 늘어난 부분은 분명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9번을 뛰어서 7번 우승을 하고 한 번 3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부러졌는데 그 경주가 바로 10월 15일 경주였죠. 10월 15일 경주에서 한 번 처참하게 부러졌는데 그때 당시가 승군전이었거든요. 승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부담장을 그렇게 유리하게 받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경주 전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는데 직전 경주는 53kg의 부담 중량,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55.5 부담이 또 늘어났어요. 과연 5번마 투데이를 여기서 대가리로 인정하고 공략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5번마 투데이는 직전 경주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면서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조인권 기수는 6번마 가속엔진에 지금 안정이 올라왔어요. 6번마 가속엔진은 직전에 출전 주기가 길었고 워낙 앞선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쫓아가다 깨졌는데 오늘은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번마 가속엔진도 결코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아니죠. 7번마 우승 라인은 직전 경주 이 발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게 낙마가 되면서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요. 오늘 공백기가 길어진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강민이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태가 좋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8번마 반지의 제왕도 여러 번 좀 고배당을 째려봤던 마필인데 게이트가 안쪽이라면은 조금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게이트 외곽에서 전개 상황은 깔끔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에버인 에버가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코파기 전개가 가능하죠. 직전 투데이와 같이 떴을 때 투데이가 3.5kg가 지금 부담이 늘어난 조건이면
에버인 에버가 1.5kg 부담이 늘어나도 2kg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2kg 정도의 착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마 에버인 에버가 오늘의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조건에서는 투데이보다는 오히려 에버인 에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1번마 에버인 에버를 놓고 일단은 5번마 투데이 그리고 6번마 가속 엔진, 7번마 우승 라인까지는 기본 막건이고요. 8번마 반지의 제왕까지도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노림수는 1번마 에버인 에버, 1번 에버인 에버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안쪽에는 1번마 뉴 시타델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는 인정입니다. 강민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능력마예요. 부러질 때까지 인정하고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봄에 이 뉴 시타델을 놓고 한 80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같이 뛰고 있죠. 빅마운틴. 4번마 빅마운틴과 동반 입상을 했을 때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무조건 쌍식으로만 추천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최근 경주에서 계속 연투를 때리면서 기본 사이즈는 제일 센 놈이 맞죠. 부담 중량이 1.5kg 늘어났다.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전 공백이 길어졌어도 뭐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번마 뉴 시타델은 능력마로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에서 2번마 참마, 12번 신조대업 요 두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를 가겠죠. 그 다음 순으로는 뭐 7번마 소통시대라든가 큐피드 파워라든가 배당판 바람을 불어들 마필이 여러 마리 보이는데, 어차피 배당판의 대가리를 인정하고 공략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여러 구멍을 찢어서 배팅해서는 먹을 게 없어요. 뭐 여러 구멍 찢어갈 것 같으면 그냥 배팅을 쉬어야죠, 이런 경주는. 그래서 딱 한 방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2번마 참마, 2번마 참마가 직전에 흑룡과 같이 떴을 때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5.2배를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흑룡까지 이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흑룡이 지난주에 뭐 단거리긴 했습니다만은 널널했잖아요. 이 참마라는 마필이 올해 초에 잠깐 좀 주춤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월달이었습니까? 1월달 그 동수가 기승했을 때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그냥 삭제 처리를 해버렸던 그 레이스가 있었거든. 제가 그 경주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냐면 발굽을 너무 많이 깎았어요. 그러니까 발굽 과삭, 발굽을 너무 많이 깎아서 그 발을 잘 제대로 못 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꺾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강편성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걸음이 터졌다고 봐요.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은 2번마 참마는 무조건 더 뛸 마필이고, 외곽이 12번마 신조대엽도 직전 경주 널널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물론 언비터블이라는 마필이 2차까지 올라오면서 마지막에는 뭐 언비터블 대등하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경주에 흑룡을 또 이겼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부분인데요. 9월 24일 날 흑룡을 신조대비 이겼을 때는 흑룡이 승부가 없었어요. 왜냐면 흑룡이 장거리 첫거리 도전을 나서다 보니까 흑룡이 원래는 앞선에 가는, 그 전까지 앞선에 갔는데 한번 참은 거죠. 참고 외곽에서 늦춤으로 걸음을 남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9월 24일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12번 신조대엽보다는 2번마 참마에 좀 더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1번마 뉴시타델의 2번마 참마, 1번, 2번을 한방 막건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숨겨진 복병이 몇 마리 있어요. 뭐 현장감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워낙 상대들이 세기 때문에 자력 승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다양한 승식으로 뭐 3쌍 승식도 있고 3복 승식도 있고 복연승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1번만 뉴시타델의 2번만 참마, 1번, 2번, 1번, 2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입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는 거예요. 직전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 여러 마리 보입니다. 안쪽에 2번마 베스트 임팩트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고, 5번마 에이스킹도 직전에 인기 1위, 9번마 나스카의 태행도 직전에 인기 1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공교롭게도 직전에 인기 1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이 여기서 또다시 대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강민은 그런 대끼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쪽에 2번마 베스트 임팩트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는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어요. 왜냐하면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10월 22일 경주에서 선행을 하고 뽕을 뽑았다. 직전에 선행이 안 되잖아요. 그냥 꺾었어요. 그리고 깨졌죠. 그런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다시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5번마 에이스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배당팔에 올머리를 팔렸어요. 거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왔다 싶을 정도로 배당판에 그렇게 바람을 불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마이티싱을 놓고 프린스 메모리에 14배짜리를 적중을 했습니다. 에이스킹도 물론 10점만큼 가져갔습니다만은 충마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9월 22일 경주 주행신화 때 1분 1초 때 기록이 정말 좋긴 했습니다만 모래를 맞지 않은 거예요. 계속 외곽을 두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10월 15일 경주를 보면 그때 중속이 밀려버리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는 조심스럽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모래 악벽은 조심스럽습니다.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2억 원짜리 비싼 마필이고 앞으로 경주를 거듭하면서 좀 더 보여줄 잠재 능력은 있습니다만 당장의 전력을 살펴봤을 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9번마 나스카의 태양이라는 마필이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배당팔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직전 경주도 정말 최적 전개를 하고 깨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선행마입니다.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잖아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결정타가 없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번 게이트에서 선행 갈 수 있습니까? 안쪽에 발빠른 마필도 있고요.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치열하게 흘러가는 그림까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마지막 11경주는 인기마 3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러 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7번마 로열 페이버라는 마필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안 팔리고 3차까지 왔는데 전개는 정말 잘 풀렸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쫓아가서 한 발 더 쓰는 선입 전개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 로열 페이버라는 마필이 예전에 이렇게 좀 주행 악벽이 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마필이죠. 모래를 맞으면 막 외곽으로 삐지고 주행 중기도 막 되고 막 이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모래를 많이 맞으면서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있거든요. 이 마필은 3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됐잖아요.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7번의 로열 페이버는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뭉개지면 막판 뚝심은 이런 마필이 날라오면서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로열 페이버는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 있어요. 한 인기도에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요.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릴 충마가 서 있고 인기마가 모조리 부러지면서 대박 배당도 엮여 들어가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가는 말 놓고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박건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14일 일요경마 이슈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